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볼 검사인데요. 네, 볼 검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볼 검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볼 검사 리스트가 있는데, 볼 검사 리스트는 프로볼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맨 아래에 있는 자료실을 누르신 후에 거기에 이제 볼 검사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거기 다운 받으셔서 인쇄를 하셔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검사 리스트에 성함을 적어 주시고요. 자, 남자와 여자 성별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 개수가 쭈르륵 있습니다. 뭐 18번까지 있는데 30개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40개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볼 가져가시는 거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볼의 개수를 가져가시면 되고, 다만 경기장에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경기장 라카에 보관할 수 있는 볼의 개수는 12개, 그리고 시합장에 볼을 갖고 갈 수 있는 개수는 8개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볼은 차 트렁크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주력으로 써야 되는 볼 12개 정도를 세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볼 검사 비용은 하나당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진승, 그리고 MK 트레이딩, 그리고 로드필드, 그리고 퍼펙트 코리아 브런스윅, 트윈 스포츠에서 수입 판매하는 볼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 회사별로 정리를 하자면 스톰, 로또 그립, 그리고 글로벌 900, 그리고 햄머, 콜롬비아, 그리고 에보나이트, 그리고 트랙, 그리고 로드필드, 그리고 브런스윅, 레디칼, DV8, 마지막으로 모티브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요즘 여러 가지 회사들의 볼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부터 협회와 스폰서십 계약이 되어 있는 메이커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꼭 이 점을 확인하셔서 내가 볼을 준비하실 때는 협회와 계약되어 있는 볼인지 근처에 있는 프로샵에 꼭 여쭤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볼 검사 비용은 개당 1,000원이고요. 자, 여기에 무게는 본인이 볼을 쓰고 있는 무게를 적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고유번호 끝자리 4개만 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볼의 시리얼 넘버 맨 마지막 4자리입니다. D016. 예, 요 4자리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지막 4자리는 따로 메모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사관 확인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총개, 여기에 내가 가져가는 볼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볼을 1개 가져가네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스코어 카드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시합장마다 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15게임 갈 동안 첫 번째 장은 전반 블럭인 8게임의 스코어 카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점심을 먹은 후에 7게임의 스코어 카드를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레인 번호는 협회에서 배정되는 번호에 맞춰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함도 적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참가 번호는 여러분들의 등판에 받았던 그 응시 번호, 응시 번호를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손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적을 때 제가 지금 여기 4자리만 적었잖아요. 아까 적었던 그 메모지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볼들을 여기다가 미리 다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원래는 사용한 볼을 적어 놓는 게 맞습니다. 각각 사용할 때마다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되게 시간이 촉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볼을 사용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4개 정도 미리 적어 놓으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다른 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불시에 검사관이 이 볼의 시리얼 넘버를 보고 여기 안 적혀 있다면
벌점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적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반 경기자 사인과 동반 경기자 사인은 비워두시고요. 경기자 사인도 비워두세요. 경기가 마무리가 된 후에 점수 계산을 다 한 후 맞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야 되고요. 틀리면 절대적으로 사인을 해주면 안 됩니다. 왜? 틀렸는데 사인해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증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인한 사람도 벌점이고 틀린 사람도 벌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이 동반경기자 사인을 할 때는 계산을 확실하게 해주신 후에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는 뭐 친대로 쭉 적으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차전 같은 경우는 190점이 원래 기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선발 인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200점의 기준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훈련을 했어요. 왜 훈련을 했냐면 19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5점을 쳤다 그러면 플러스 5, 뭐 185점을 쳤다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190점의 기준으로 항상 적었었는데 200점 기준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1차전에 190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으니 258점을 쳤다 마이너스 몇 플러스 몇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68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258점은 190 기준으로 68, 200점 기준으로 58, 이렇게 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익히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RR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작게 RR, 여기에 동그라미 2개씩이 있는데 리렉이라고 그래갖고 한 게임에 2번씩 세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핀이 좀 잘못 세워져 있거나 내가 한 타이밍 좀 여유를 갖고 싶을 때 이거를 한 게임에 2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BS는 뭐냐면요, BS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보크샷이라고 하는데 보통 야구에서 보크를 하게 되면은 주자가 자동으로 진루를 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투구를 함에 있어서 멈추게 되거나 경기력에 지연 영향을 미칠 경우 여기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고 한 게임에 2번 진행하다가 멈출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파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겠죠. 여기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발을 걷기 시작함에 동시에 멈추는 순간 바로 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공을 들고 가시다가 멈출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코어 카드를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리렉과 보크샷을 제외한 모든 칸수가 다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산은 확실히 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볼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볼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볼을 가져가야 프로 테스트 때 좀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아까 그 전에 볼 검사 때 설명해 드렸던 12개가 가장 좋은 세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의 기본적인 하이 퍼포먼스 볼은 2개 이상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폴리싱 2개에 샌딩 하나 혹은 하이볼 하나, 폴리싱 하나에 샌딩 2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톰사를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폴리싱 볼 같은 경우는 뭐 솔라 패럴렉스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믹 코드 혹은 패럴렉스 뭐 이런 볼들을 준비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종류의 폴리싱 볼 그리고 컴플리트 피직스나 아니면 프로톤 피직스 이런 이제 샌딩류의 볼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딩류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 폴리싱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공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정도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마블 등급에 있는 볼인데요. 마블 등급 같은 볼에서는 뭐 마블 엘리트라는 볼도 있을 거고, 마블 임팩트, 그리고
뭐 로또 그립에서는 루비콘 약간 이런 볼들의 미드 어퍼 시리즈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샌딩 시리즈와 폴리싱 시리즈에서 두 개로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 레이아웃을 다르게 좀 뭐 핀다운 핀업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하이 3개에 미드 어퍼 2개에서 총 5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드볼이 필요한데요. 미드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IQ라든지, 네, 그리고 하이로드, 네, 그리고 뭐 아이돌 이런 시리즈들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라이트한 레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샌딩 시리즈 하나, 폴리싱 시리즈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5개에 두 가지가 추가돼서 7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밀리는 공, 예, 엔트리 볼이라고도 하고 라이트 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밑에 등급에 있는 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슬 시리즈가 있고요, 뭐 트로피칼 시리즈가 있는데, 뭐 일렉트리파이 이런 볼들이 있죠. 하이 RG의 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플레이어도 좁고 한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볼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샌딩 하나, 폴리싱 하나, 혹은 레이아웃이 다르게 2개 정도 준비하시면은 후반 블럭에 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짧은 정비가 언제 어디서 공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레탄 정도는 이제 도는 우레탄 하나, 밀리는 우레탄 하나 해서 우레탄을 2개 정도 준비하시면 총 11개의 세팅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드볼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총 12개 정도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볼을 선택하실 때는 일단 꼭 굳이 스톰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볼 위주로 선택하되 장기 게임에 능한 볼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즉 장기 게임에 능하다는 건 오일이 그렇게 많이 안 먹은 뭐 세 볼 정도의 준비가 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부나 아니면 어려운 레인을 칠 때는 좀 오래된 볼일수록 훨씬 더 볼 치는 컨트롤이 좋아지니까요. 좀 게임 수가 많은 볼을 하나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던 뭐 만 게임 친 볼, 뭐 정말 게임 수가 많아서 오일이 철철 나오는 볼도 그런 테스트에서는 되게 아주 좋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꿀팁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꿀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한 게임을 잘 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 장기 게임, 15게임 혹은 이제 30게임을 이틀 동안 친 종합의 점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장기 게임에 어떤 방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장기적인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의 관리겠죠.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이 경기 도중에 갑작스럽게 부을 수도 있고 붓기가 갑자기 또 쪼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IT, 그립락 등등등 이런 이제 엄지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서트도 한 사이즈씩, 반 사이즈씩 크게 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훈련이 안 돼 있다면은 중약지가 막 엄청나게 많이 부을 수도 있고, 또 그 전날 15게임을 치고 그 다음날 칠 때 이제 중약지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중약지는 여유롭게 가져가시고 중약지 교체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터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게임에 있어서 게임 운영 방법인데, 게임 운영 방법에 있어서 웬만하면 포켓을 강하게 두껍게 입사시키는 방법보다는 얇게 입사시키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레인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게임 운영에 있어서 좀 초반에 너무
너무 이제 라인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후반부에 확실한 라인을 잡기 위해서 게임에 대한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런 분류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장기적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게임 치면서 만약에 한 게임당 3핀씩 손해를 본다면 30게임에 3핀이면 90핀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의 그런 핀 떨어지고 붙고의 핀 차이를 근접한 등수에서 보시면 거의 뭐 100핀 안쪽의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게임에 무조건 3핀 이상을 벌으셔야 돼요. 그 말의 뜻은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야 뭐 그 다음 투구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스페어나 더블을 쳤을 때 그 다음 투구에 7개라든지 6개 이런 갑작스러운 핀을 손해보는 행위는 이제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위험하지 않은 라인을 선택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10프레임의 보너스 프레임이죠. 10프레임의 마지막 투구 할 때는 웬만하면 테스트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10프레임 마지막 투구도 스트라이크를 향해서 좀 도전을 하시는 게 한 게임당 3핀씩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핀을 지킨다라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게임을 치더라도 최대한 핀의 손해를 덜 보면서 움직이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게임에 3핀 꼭 벌어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 200점을 치더라도 200점, 206, 7, 8, 9점 후반대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201점이나 202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핀을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일단 레인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이드를 쓰는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내가 리턴보다 더 밑에 자리에서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3번 이렇게 뭐 많이 내려가서 붙여서 쳐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은 후반 블럭 연습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볼링장에 정비하는 시간이 보통은 오후 7시나 6시에 정비를 하잖아요. 그냥 보통 저녁 한 11시나 12시에 아예 그냥 사막인 레인에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맘 맞는 사람 한 4사람 정도 혹은 3사람 정도 한 레인에 들어가셔서 적어도 10게임에서 8게임 정도는 같이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레인의 변화를 크게 느끼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많은 방식의 테스트를 보는 요령과 그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 어떤 식의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험에 통과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미리 피드백을 해두지 않는다면은 합격과는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준비된 자만이 목표물에 가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프로테스트 통과해서 저와 함께 같은 투어를 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김현범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